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혁원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실체라는 주제 들고 왔습니다. 실체란 실제로 있는 것을 의미하죠. 예. 영어 표현으로는 서브스턴스입니다. 이 영화 제목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예, 그렇죠. 이 말은 라틴어 서브스텐티아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말뜻은 아래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실제를 뜻하는 단어죠. 근데 이 실체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하고 철학적으로 사용할 때는 좀 의미나 용법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컨대 일상에서 우리가 실체라는 표현은 주로 이런 경우에 사용합니다. 왜 그 수업 시간에는 조용한 성격의 공부만 하던 친구를 네. 클럽에 데리고 갔어요. 네. 그랬더니 그곳에서는 학교에서는 보던 모습과 전혀 딴판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막 엄청난 춤솜씨를 자랑하면서 네. 무대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 녀석은 도대체 정체가 뭐야? 쟤 뭐냐? 실체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말하는 실체가 그 사람의 본래 모습, 진짜 모습은 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실체라는 말을 철학에서는 뭐 다르겠어요? 좀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를 우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존재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아는 사물의 고유한 정체성과 변하지 않는 핵심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사물이나 세상은 한시도 고정된 채로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가령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여의도는 벚꽃이 만개했다가 지금 좀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비 오고 나서 많이 그렇죠. 졌어요. 오늘 맞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마 다음 주만 되어도 벚꽃은 구경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습니다. 또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만 해도 어릴 때 제 모습하고 청년기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전혀 딴판이거든요. 정말 그래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처럼 세상이나 사물이 끊임없이 변하는 상태에서는 뭐가 진짜인지 이걸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 철학자들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고 또 그걸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바로 실체라는 거죠. 결국 철학에서 실체란 변하지 않는 근원을 말하는데 변하는 것들의 밑바탕에 있으면서 자기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산도 그렇고 바위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우리가 보는 건 다 변하는 건데 다 그 근저에 변하지 않는 그 무언가를 찾으려고 한 거죠.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 변하지 않는 만물의 근원인 실체를 찾기 위해 노력했는데 철학자마다 내가 보기에 이게 실체다라고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달랐습니다. 예컨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면서 만물의 밑바탕에는 물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헤라클레이토스는 아니다. 불이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주장했고요. 피타고라스는 세상은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면서 숫자가 실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플라톤은 이데아가 실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감각 세계는 모두 실체가 아니고 이데아를 본떠 만든 가상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세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이 모든 만물의 궁극적 실체라면서 좀 신학자다운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쥐들마다 다 다르게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실체가 진짜 있어요? 그리고 실체를 안다는 게 뭔 소용이 있을까 싶기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실체가 뭔지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각자 내린 결론이 조금
설명드렸듯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아니 그럴 거면 굳이 실체를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실체에 대한 관념 자체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10년 전에 나와 현재의 나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 나는 외형적으로는 많이 다르죠. 그렇겠죠.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이 변하지만 동일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본인은 그래요. 그렇죠. 예. 이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모습 속에서 아무런 공통점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아는 분열되고 말 겁니다. 예컨대 왜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예.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은 과거 자신과의 추억을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거나 옛날 사진을 보여줘도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결국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실체를 인식하는 일은 자아의 정체성을 갖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 정체성을 생각해 보면 네. 자기 안에서 변하지 않는 실체다. 가 있는 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풍경이 바뀌잖아요. 예.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세상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죠. 만약 여의도는 여의도예요. 그렇죠. 그냥. 맞습니다. 그러니까 벚꽃이 있어도 여의도고 저도 여의도죠. 만약 어떤 사람이 동일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겉모습만 조금 달라졌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세계로 인식하면 그 사람은 세상을 분열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삶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아내가 집안의 가구 배치를 싹 바꾸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는 어이쿠 내가 집을 잘못 찾아왔네 이러면서 되돌아 나가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또 게다가 자기가 접하는 사물을 동일한 것으로 인식을 못하면 지식을 쌓는 일도 불가능해져요. 이는 마치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가 헤어스타일과 옷차림이 달라졌다고 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처럼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실체를 인식하는 일, 이건 세상과 자아의 분열을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되기도 하는 거죠. 변화했는데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이처럼 실체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예. 하지만 좀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뭔가 하면 실체가 아닌 걸 실체라고 인식을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그 실체 정의를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변하는 것들의 밑바탕에 있으면서 자신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실체가 가진 핵심적 특성은 불변성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원래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하는 특성을 가진 걸 실체로 상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실체가 될 수 없는 걸 실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변하지 않는 실체라고 생각한 게 그죠? 절대 변할 리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예. 확 안 들어오거든요. 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를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좀 해주세요. 네. 예. 그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여기 불타는 사랑에 빠진 연인이 있어요. 연인이 있어요. 예. 예.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굉장히 특별하고 또 어떤 너무 상황이 좋아. 찾아와도 예. 지금 서로에 대한 감정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서로 우리 사랑 영원히 변치 말자라고 맹세까지 했어요. 죽고 못 살죠. 그렇죠. 예.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사랑을 예. 불변하는 실체로 상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의 사랑은 어떤 경우라도 변하지 않을까요? 절대 안 돼요. 그 금방 끝납니다.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랑은 그게 한때 아무리 뜨겁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실체일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랑도 그렇고 사람도 변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예. 따라서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자신들의 사랑을 변하지 않는 실체라고 상정을 해버리면 당사자는 고통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건 실체가 될 수 없는 걸 실체로 상정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하는 건데 네.
사랑은 변하는 건데 이 사랑은 안 변할 거야. 내 그렇죠. 사랑은 안 변할 거야.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공하다라면서 불변하는 실체 그딴 건 없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자성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동일성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자성이 있다고 믿으면 고통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가령 앞서 얘기했듯이 자신에 대한 연인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거나 현재 자기의 외모가 영원히 젊은 상태를 유지할 거라고 믿는 것, 이것도 모두 자성이 있다라고 보는 상태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믿음은 대개 고통으로 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젊음도 시간의 흐름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죠. 자기 혼자만 싹 다른 사람 다 늙고 어쩐다 그래도 나는 안 늙고 나는 건강해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 피부가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데 왜 이러지? 이러면서 고통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연인 간의 사랑이나 외모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 사람들은 의외로 실체가 아닌 걸 실체로 상정하는 경우 꽤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인데요. 잘 나가는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있어요. 그건 월급도 많고 또 내실 있는 회사에 다니는 자신을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회사에서 정년까지 다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로 보아하니 그때까지 회사가 불어날 것 같지도 않고 자신의 지위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년 때까지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은 회사를 변하지 않는 실체로 상정하고 있는 거죠. 그분 판단 정말 옳은 걸까요? 아, 그런 거 없어요. 그죠?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도 실체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 흥망성쇠를 거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존재를 실체라고 상정하는 것, 이거 현명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그래서 회사가 끝까지 나를 지켜줄 거다라고 믿는 것도 대개 실체를 잘못 상정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죠? 또 권력자 중에는 권력을 실체로 상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자기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권력 또한 실체일 수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이 봤죠.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화무십일홍 곤불 10년.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지속하지 못하고 10년 넘게 이어지는 권력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졌더라도 그건 실체가 될 수 없죠. 따라서 실체가 아닌 걸 실체로 상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는 실체가 아닌 걸 실체로 오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해보는 기회가 되면 어떨까 싶네요. 초반에는 이분이 무슨 말을 하려는가 싶었는데 이제 머릿속으로 싹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효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명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